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4월 1일이 되겠습니다. 4월 1일 하면은 우선 탁 떠오르는 게 만우절이죠. 네, 만우절. 거짓말을 해도 뭐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제 그런 분위기의 날인데 그렇다라고 해서 또 험악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야말로 사회 통념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거짓말을 해야지 서로 웃고 넘어가는 거지. 남에게 상처를 주고 그다음에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 우선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4월 1일인데 우리나라 포항제철이 창립된 날이 바로 이제 오늘이 되겠습니다. 어, 포항제철이 창립된 날인데 어, 이게 사실 참 대역사죠. 대한민국 역사의 대역사입니다. 그야말로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런 빈약한 나라에서 이런 거대한 중공업이라는 그런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작업을 시작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하루 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고 상당히 오랜 그 기간을 필요로 하면서 진행되는 그런 그 이제 프로젝트죠. 그래서 오늘 그 포철 이제 최근에 바뀐 이름으로 해서 포스코라고 하죠. 포스코가 창립된 그 나라를 맞이해서 그 포스코를 위해서 애썼던 박태준 그 회장의 일종의 그 이제 회고록 같은 보고서가 한 장 SNS에서 이제 또 돌아다니더라고요. 뭐 진정한 그런 말이라고 보고서 그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글쎄요, 뭐 박태준 회장 하면은 뭐 포철 신화의 그 뭐 주역이죠. 예, 그야말로. 음,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어, 포철 창립일이 이제 바로 오늘 4월 1일인데 포스코를 우리가 포철을 포스코라고 부르죠. 포항 아이언 앤 스틸 컴퍼니 리미티드. 그래서 우리나라의 철강 회사다. 뭐 여러분들 뭐 모르시는 분 없을 겁니다. 다 잘 알고 계신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그 굴지의 기업이죠. 자, 본사는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261번지 괴동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이 포항제철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 그 대한민국이 상당히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음, 돈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그 세 번째 보면은 바로 1965년에 한일 기본 조약, 저게 이제 한일 협정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거죠. 뭐 그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 동안에 몇 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김영로 TV에서 검색이 가능하니까 한번 찾아서 좀 봐주시고요. 하여튼 그 한일 협정, 한일 기본 조약에 따른 일본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그 경제 원조 자금을 통한 자본을 바탕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주선으로 주선이라는 표현보다 주도죠, 주도. 1968년 4월 1일 날 바로 이 포항제철이 창립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73년 약 5년 뒤에 포항시에서 이제 조업을 개시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5년 동안 준비를 한 겁니다. 당시에 그 세계 탑 클래스의 일본 기업 뭐 3개 회사가 기술을 공유를 해줬죠. 야하타 제철과 후지 제철, 현재 그 일본 제철이 후지 제철입니다. 그다음 일본 강관, 현재 JFR 홀딩스. 이 일본 기업 3사가 제철에 대한 기술을 공유해 줌으로 인해서 포항제철은 급속하게 발전이 가능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현재 포스코는 포항시와 광양시에 두 곳에 제철소가 있으며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일본 오사카에 그 물류센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피츠버그시에 US 스틸과 1986년 4월 1일 또 합작법인을 설립을 했는데 내년 단순 합연 법인이라고 하네요. UPI, USS 포스코 인더스트리 UPI가 있고 그 밖에 이제 중국에도 이제 뭐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중국 사강그룹과 합작으로 1997년부터 2006년까지 3단계로 완공한 스테인레스 스틸 제철소인 장가항 포항 불수강 그 이제 회사가 중국에도 있다고 합니다. 네, 포항제철의 그 초창기 한글 공식 회사명은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였습니다. 영어의 그 공식 명칭은 포항 아이언 앤 스틸 컴퍼니 리미티드였는데 외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약칭 줄여서 포스코라고 호칭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2002년 3월에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라는 사명에서 주식회사 포스코로 우리도 이제 변경을 이제 한 거죠. 그냥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니까
우리도 그렇게 부르는 게 더 편의상 좋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 이모티콘이 팔을 그냥 걷어붙이면서, 옷소매를 걷어붙이면서 일하자 하는 그런 이제 제스처를 취하고 있네요. 자, 2023년, 작년이네요. 포항제철이 이제 창립 55주년이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뭔가 좀 함께 이 포항제철이라는 존재를 또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의 어떤 역사적인 의미 그런 것들을 함께 생각하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어 갖고서 누군가가 그 이제 이 글을 보내줬습니다. 어, 그러니까 1992년 10월 3일이네요. 92년 10월 이제 개천절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날 박태준 회장이 바로 이제 포항제철을 정말 그야말로 초기부터 쭉 저 광양제철소 여기까지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국무총리까지 했죠 이분이. 그 어, 소위 포항제철의 산파 역할을 하면서 정말 그 이제 뭔가 그 청년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포항제철을 키워온 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이날 박태준 회장은 검은 상복을 입고 가족과 수행원 약간명만 대동하고 국립묘지 박 대통령 묘역을 찾아 참배했다. 그러면서 이제 뭔가 그 박 대통령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이제 거기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그야말로. 이 향을 사르면서 포스코 2,100만 톤 완공 보고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보고는 대단히 뜻이 있고 역사성 있는 문건이기에 여기 그 전문을 싣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존의 그 SNS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뜬 내용을 갖다가 제가 복사를 해갖고 여기에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태준 회장이 이제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 앞에 영전에 가서 이제 보고를 드리는 거죠. 본인이 어, 25년 전에 그 이제 25년이 아니죠. 정말 그야말로 그 이 보고를 하는 그 시점으로부터 25년 전에 지시받은 사항을 완전히 그 지시를 완수하고 임무를 완수하고서 그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 영전에 가서 보고를 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전문 한번 읽어볼까요? 각하. 이 각하는 바로 박정희 대통령을 지칭하는 겁니다. 불초 박태준, 각하의 명을 받은 지 25년 만에 포항제철 건설의 대역사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삼가 각하의 영전에 보고를 드립니다. 글쎄요, 정말 그 지시하신 분이 아직도 살아계시다라면은 더없이 그 보람된 그런 보고서가 됐을 텐데, 이미 박정희 대통령은 1978년에, 79년이죠. 79년에 이제 김재규 흉탄에 의해서 이제 돌아가셨고, 저기 국립묘지에 지금 안장돼서 영면에 드셨습니다. 포항제철은 빈곤 타파와 경제 부흥을 위해서는 일관 제철소 건설이 필수적이라는 각하의 의지에 의해 탄생되었습니다. 그 포항제철이 바로 어제 포항 광양의 양대 제철소에 조강 생산 2,100만 톤 제재의 완공을 끝으로 사반세기에 걸친 대장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예, 정말 어, 뭐 젊은 청춘을 다 바친 거죠. 다 바치고 나니까 이제 초로의 몸이 돼 갖고서 초로죠. 초로가 아니라 뭐 이분도 상당히 그 이제 연세가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정말 그 이제 노인이 돼서 그 업무를 지시한 박정희 대통령 영전에 가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나는 임자를 잘 알아.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어떤 고통을 당해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자기 한 몸 희생할 수 있는 인물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어. 아무 소리 말고 맡아. 자, 1976년 9월 어느 날 영국 출장 도중 가까이 부르심을 받고 달려온 제게 특명을 내리시던 그 카랑카랑한 음성이 지금도 귓전에 생생합니다. 그 말씀 한마디에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철에 미쳐 참으로 용케도 견뎌왔구나 생각하니 솟구치는 감회를 억누를 길이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형국과도 같은 길이었습니다. 자본도 기술도 경험도 없는 풀무지에 용광로 구경조차 해본 일이 없는 34명의 창업요원을 이끌고 포항의 모래사장을 밟았을 때는 각하가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자본과 기술을 독점한 선진 철강국의 냉대 속에서 국력의 한계를 절감하고 한숨 짓기도 했습니다. 터무니없는 모략과 질시와 수모를 받으면서 그대로 쓰러져 버리고 싶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를 일으켜 세운 것은 철강한 국력이라는 각하의 불같은 집념, 그리고 13차례에 걸쳐 건설 현장을 찾아주신 지극한 관심과 격려였다는 것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포항제철소 4기 완공을 1년에 앞두고 각하께서 졸지에 유명을 달리하셨을 때는 2,100만 톤
철강 생산국의 꿈이 이렇게 끝나버리는가 하고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철강 입국의 유지를 받들어 흔들림 없이 오늘까지 일해왔습니다. 그 결과 포항제철은 세계 3위의 거대 철강 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우리나라 6대 철강 대국으로 부상하였습니다. 각하를 모시고 첫삽을 뜬 이래 지난 4반세기 동안 연인원 4천만 명이 땀 흘려 이룩한 포항제철은 이제 세계의 철강업계와 언론으로부터 최고의 경쟁력을 지닌 철강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찌 제 힘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필생의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이 순간 각하에 대한 추모의 정만이 더욱 새로울 뿐입니다. 임자 뒤에는 내가 있어 소신껏 밀어붙여봐 하신 한마디 말씀으로 저는 조국 군대와의 재단으로 불러주신 각하의 절대적인 신뢰와 격려를 생각하면서 다만 머리 숙여 감사드릴 따름입니다. 각하, 염려하시던 철강 2천만 톤의 생산국의 완수를 보고드리는 이 자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던 근영 지만군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녀분들도 이 자리를 통해 오직 조국 군대화를 생각하시던 각하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각하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더욱 성실하게 살아갈 것이라 믿습니다. 저 또한 옆에서 보살핌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각하, 일찍이 각하께서 분부하셨고 또 다짐드린 대로 저는 이제 대임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진정한 경제의 선진화를 이룩하기에는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하면 된다는 각하께서 불어넣어 주신 국민 정신의 결집이 절실히 요청되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홀령이라도 계신다면 불초 박태준이 결코 나태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25년 전의 그 마음으로 돌아가 잘 사는 나라 건설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불민한 탓으로 각하 계신 곳을 자주 찾지 못한 후모를 용서해 주시기 엎드려 바라오며 삼가 각하의 명복을 빕니다. 부디 안면하소서. 네. 1992년 10월 3일 불초 태준 올림. 예, 글쎄요. 이게 저도 이 보고서를 읽다가 보니까 목이 좀 메이네요. 예, 이 보고서는 이제 지도자의 인격에 대한 어떤 그 절대적인 신뢰, 한 번 약속된 수명사항은 몇십 년이 걸려도 반드시 관철하고야만 하는 대장부의 기계, 지도자의 결단에 흔쾌히 따르는 수많은 장졸들의 열의와 헌신, 이 모든 것이 응어리진 한편의 대서사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일찍이 그 제갈공명의 출사표를 읽고 눈물을 흘리지 않은 자는 선비가 될 수 없노라고 우리 선조들은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감히 제안을 하는데 출사표도 의미가 있고 감동적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한 박태준의 준공복을 읽고도 눈물이 없고 감동이 없으면 그것은 흔히 없는 사람이라고 예, 함께 노력해서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뜻을 키우는 디딤돌이 되었으면 한다. 이것이 아마 이 글을 소개한 분이 이렇게 그 말미에 그 글을 다룬 것 같습니다. 포스코 55주년 만세, 대한민국 만세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뭐 저희들의 앞세대죠. 저희 아버지 세대 그리고 그 할아버지 세대 그분들은 정말 고생을 참 많이 한 세대예요. 태어나 보니까 그 진짜 아주 열악하기 짝이 없었던 그 정말 말 같지도 않은 그 말기 조선 땅에서 태어나갖고 그리고 곧바로 한일 합방이 돼서 나라를 잃고 그런 나라를 잃은 상태에서 어, 그 저희 아버지 세대들은 태어났죠. 그야말로 삶의 첫 울음을 탁 터트리고 보니까 그 하늘이 우리가 다스리는 우리가 이렇게 놓은 땅이 아니고 그 하늘이 아니고 어, 말하자면은 그 일제의 하늘이었어요. 얼마나 그 서러웠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참 우리가 생각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그리고 그 세대들은 정말 그 일제의 어떤 압제도 있었지만 그로부터 해방이 되고서 어, 나라는 세웠지만 바로 6.25 전쟁을 치렀죠. 6.25 사변이 일어나서 동족 상잔에 진짜 피바람이 또 일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 다 파괴되고 초토화된 그 땅 위에다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건설한 그 세대죠. 그분들이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어, 그분들이 이렇게 놓은 그끝 말미에 저희들이 정말 태어나 갖고서 자라난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절대적인 배고픔을 느끼지는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대한민국 경제가 진짜 부흥을 하고 나라가 발전해서 정말 편안한 세상을 살면서 자식들에게도 그런 편안한 어떤 삶의 환경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누릴 수 있게끔 해줬죠. 하지만 요즘 세태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결국 우리 앞세대가 만들어 놓은 글쎄요, 저는 앞세대라고 하면은 저는 월남전에 가서 싸웠던 그분들까지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근데 그 이후의 사람들이 정치 일선에 나서서 대한민국 역사의 주역으로 나서면서 나라의 모양새가 이상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 고생을 했던 앞세대들은 우리들을 위해서 정말 발전된 훌륭한 나라를 물려줬는데 어, 우리는 정말 우리의 후손, 자식, 손자들을 위해서 과연 어떤 나라를 물려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정말 마음이 착잡하고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부끄럽기조차 합니다. 이건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흘러가는 이 나라의 모양새가 어, 정말 그 보고서를 읽으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목이 메었는데 그런 나라를 다 망가뜨려서 또 후손들한테 물려주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자괴감도 있고 부끄러움도 있고 그다음에 크나큰 염려도 있습니다. 물론 뭐 오지 않은 미래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제가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통찰력 있는 분들은 정말 지금 이 순간 어, 이 흘러가는 시간 위에 서 있는 대한민국을 보고서 통탄해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오늘 4월 1일 포항제철이 설립이 된 날인데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만우절이고요. 또 수산인의 날입니다. 소위 어업의 날이죠 말하자면. 그리고 아직도 존재하고 있지만은 그 존재 의미가 많이 반감된 대한민국의 향토 예비군이 창설되었던 그 예비군의 날이기도 하죠. 정말 쓸만한 건 다 내버리고 쓸데없는 것만 잔뜩 쌓아놓고서 굴러가는 대한민국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네. 4월을 그렇게 문을 열어서 좀 착잡하기도 하지만 곧 이어서 닥쳐올 4월 10일 날 정말 나라의 운명이 결정될 것 같아서 정말 어, 잠이 오질 않습니다. 솔직하게. 예. 예, 뭐 긴 말씀 드려봐야 또 좀 주접을 떠는 것 같고 해서 여기서 그 호철 설립일에 대한 이야기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